강의를 하는데 그릇 미를 담았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그릇에 미를 담았다. 뭐 미를 담았는데 무슨 미를 담았는지 내가 볼 때는 그거 내용이 별로 엉터리의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강연하는 사람이 그 문화재 전문위원이래요. 문화재청에.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내가 쫑코를 한번 줄까 싶어서 내가 지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보고 한마디. 그 미를 담았다는 내용이 바로 야나기 문혜요시 이야기거든. 그 비애의 문화, 비애의 미,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럴 것들은 빵짜리 유도 좀 하고 도자기 하고 빵짜리 유도 그런 것이 경쟁을.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지가 연구를 직접 해보고 지가 뭘 해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너무 거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 요번에 다 그렇습니다. 학교고 뭐 그런데 뭐 다 그렇습니다. 남은 거 가지고 무슨 너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올해 그 바보시고 뭐다 정치인들 정계인들 다 그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카페 해가지고 뭐 공동 이름 올려가지고 뭐 지것처럼 다 하고 그런 거지 뭐 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학자들이 없잖아요. 국민들인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학자들. 진짜 제대로 된 없지. 연구를 해가 지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아리랑 중에서 우리 한국인이라 이제 우리 한국인이라 그러는데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볼펜 있습니까? 우리 이게 정신문화. 볼펜 있습니다. 볼펜 안 먹어. 옷을 응? 볼펜이 없네. 이 정신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문화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논문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정신문화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러냐 하면은 토템이에요. 토템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거성문화, 즉 큰 바위 같은 데 가가지고 앞에가 비는 거 또는 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 이것의 정신문화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무속으로 가요. 요 무속으로 가는데 요거로 무속으로 가가지고 요것이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종교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 먼저 들어온 불교,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유교, 요런 걸로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정신문화의 근본적인 본질,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형태, 그 어떤 발전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굉장히 잘못된 거래.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요것은 서양에서는 이렇게 가요. 왜 서양에서 그렇게 가느냐 하고, 서양과 어떤 그 이쪽에 그 동남아시아나 또는 이런 타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가요. 가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어떤 다른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종교 사회가 돼가지고 이 종교라는 개념이 어떤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불교에 귀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 정신문화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이 기독교의 근본적 본질과 동일한 정신문화를 가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이다, 생활. 그냥 삶이고 생활이지 그 신앙이로서의 어떤 자기의 의지처지
그것 자체가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근본적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서양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다. 이런 것.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 같으면은 서양에서는 뭐예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화된 생각, 기독교가 하나의 삶의 근본적 본질이고 정신문화의 본질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개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정신문화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건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내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네. 이게 관계없어요. 이거. 토템이고 뭐시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삶의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버려. 그런데 근본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정신문화의 근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보니까 이 살문이 톡이라는 것, 이 톡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살문이 톡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살문이 톡이가 가지고 있는 이 살문이 톡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본질을 헤아려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정신문화의 본질로 그 사고를 했던 거예요. 사고. 즉 다시 말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 살문이라는 것을 햇살이라는 이 우리가 근본적인 이 용어 자체도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갖다가 1살, 2살 할 때 이 살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전부 다 이 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석기 시대부터 이 살문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해결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살문의 중에서 이 문양, 요 문의가 천의 생살문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문의 하나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신석기를 지나서 철기 시대의 도기 그리고 나중에 청동기 시대의 철기 시대 앞전에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까지도 이런 문양들이 전부 다가 다 표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토템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미신을 믿는다든가 무속을 한다든가 하는 그거는 하나의 생활이고 생각의 근본적 본질은 이 살문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귀속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데 이 살문의가 그냥 살문의가 아니고 하나의 정신문화의 본질로서의 살문의가 만들어졌더라. 네. 그래서 이 살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 예를 들어서 이 살문의가 어떤 것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이 살문의가 다양한 살문의가 만들어져요. 그 다양한 살문의가 뭐냐? 그 현상, 자연 현상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느낀 대로 그 현상 세계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살문의를 표현했는데 그 살문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서 살이 드리워지지 다른 데서 살이 드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살을 이 살을 갖다가 그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뭐예요? 문화가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까지 가는데
중앙아시아까지 가는데 이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완성시킨 그러한 그 정신문화의 본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요때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이 본질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천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을 열어서 그 뜻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체계화시켰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래요. 이 우주 대자연의 자연 현상이 일으키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는 그냥 본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라고 본 거예요. 근본. 다시 말해서 이 인류가 사는, 인간이 사는 근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최치원 선생이 신라 때 이야기했던 그 풍류라는 이야기예요. 풍류. 네. 이 풍류라는 이야기도 이 풍류가 바람의 물결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풍류라고 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한 개천을 보고 풍류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하는 이야기는 구규현묘지도는 뭐라 그랬어? 풍류라 그랬어요. 왈풍류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류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현묘, 다시 말해서 이 현묘지 도가 바로 현묘가 도인데 이 도가 현이 뭔 소리냐 하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지만 하늘이란 뜻이에요. 금월현, 거역할 현,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의 묘한 도가 바로 풍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류를 갖다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풍류라 하니까 뭐 술이나 먹고 뭐 노래가락이나 하고 뭐 어디 뭐 시나 얽고 그러면 풍류인 줄 알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야? 우주 대자연의 현상이 풍류라. 따지고 보면은 다시 말해서 하늘이 드리워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놓는 것 그 자체가 풍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풍류가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집에 보면은요. 집에 보면은 그 대문을 만들어요. 대문. 그 소설 대문을 만들면은 이 대문의 소설 대문 안에 보면은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짝에 위에다가 요렇게 살을 세워요. 그 살을 세우는 밑에 요 밑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요렇게 그 살 간격의 밑에다 요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 가운데다가 구멍을 요렇게 뚫어. 여기에 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렇게 전부 다. 근데 요 구멍을 보고 뭐냐 하면 풍혈이라 그래요. 이 무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이 드리워지는데 하늘에서 살이 드리워지는데 그 살 밑에 이 판은 뭔 판이냐면 궁판이에요. 궁판에 구멍을 빵 뚫어놓고 거기다가 풍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근본적인 근원의 본질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드리워진 그 하늘 속에 그 혈이 지나가니까 이 우주 대자연의 현상이 거기를 통과하는 것, 하늘의 뜻 속에서 통과하는 것을 갖다 풍혈이라고 합니다. 풍혈. 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자체에다가 이 돛을 대물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자체의 흐름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우주 대자연의 그 현상으로 하늘의 현상이 일어나는 자체 그 자연 현상 그것이 바로 풍류라. 그래서 이것을 풍류인데 그래서 그 뒤에 최치훈이가 뭐라 했냐 접하군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접하군생 그것이 하늘의 뜻이 거기에 접해가지고 그 뜻대로 되고 모든 생명들이 그 군락 이루는 모든 군락들이 그 우주 대자연 이 자연 현상의 이 모든 존재들이 자라는 것, 생겨나는 것,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은 정신문화의 본질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늘에다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부터 형성됐다? 어느 시기에 형성된 것도 아니고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고 하늘의 뜻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정신문화의 본질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종교가 들어오고 뭔 사상이 들어오고 무슨 들어와도 우리 민족은 뭐예요? 근본적인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 이게. 네. 전혀 흔들림이 없어. 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뭐 판을 치고 뭐 전부 다 해도 아무리 들이 엎어도 불교로 모든 게 전부 다 기속돼 가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새끼 나도 그 기독교 가가지고 그냥 그제 예배 보러 가가지고 그냥 갈 뿐이지 지 정신은 다른 데 있어. 네. 유교도 마찬가지요. 뭐 제사를 지내고 뭘 하는 거 이거 다 해. 하는데 근본은 뭐예요? 그게 아니요. 뭐라 하냐? 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이게 우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네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천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그냥 하늘을 열어서 그 뜻을 헤아렸다? 하늘을 열었다가 아니라 하늘을 열어서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자체를 그 의미를 뭘로? 삶의 근본에 두었다. 요게 우리 민족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삶의 근본에 두었는데 이 삶의 근본에 두다가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이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근본, 이 본질에서 다시 말해서 개천이라는 이 하늘의 뜻 자체를 열어서 그것을 깨쳤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향유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걸.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뭐예요? 전통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발전이 되어 온 거예요. 전통 문화로. 그래 뭔 소리냐?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춤을 추더라도 요렇게 손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왜? 그러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기를 염원해서 하는 몸짓인데 이 몸짓은 뭐냐? 황의 몸짓이다. 네. 황의 몸짓을 해야 황이 몸짓을 하는 것처럼 춤을 춰야 그것이 우리의 전통 춤이에요. 네. 황의 몸짓.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또 이게 그러냐면 생활에도 반영이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탁자를 만들면은 탁자 끝에 이렇게 모양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내. 그거는 서양에서는 그런 그 모양 낸 사람이 없어. 뭐 일본도 내는 놈도 없고 중국도 내는 놈이 없어. 그런데 우리만 이상하게 이렇게 그 모양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황의 몸체라. 네, 황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게 황의 머리고 이 자체가 뭐예요? 탁자 자체가 황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드리워져야 돼?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야 돼. 그래야 여기에 탁상에 올려놓은 책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지혜를 해야 된다. 이만큼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생활의 본질이 전부 다 그와 같이 표현되더라. 네. 심지어 어떤 행대 밥을 먹는데 밥상을 딱 차리다. 네? 밥상을 차리는데 이 밥상에 네 기퉁이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천판이란 말이죠. 밥상이 이 판때기가 천판이에요. 그 천판 위에다가 가운데다가 뭐야? 종지를 딱 갖다 놔. 그 종지가 뭐예요? 북극성이 북극성. 하늘의 그 가운데를 거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요 네 귀퉁이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춘하, 추동. 그 사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가 여기에 간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이 움직인 네 기퉁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천판에다가 표현을 해놔놓고 1년 365일 그 밥상에다가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하늘의 뜻을 헤아리면서 밥을 먹겠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생활에 대해 있다. 생활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상다리가 있는데 뭐 우리가 통상 이제 하는 소리가 상다리를 보고 개다리라 그래요. 근데 개다리가 아니고 그것이 용입니다. 용. 용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 용이 돼서 내가 용이 돼야 돼. 용이 돼서 밥을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그 지혜로 그 하늘의 뜻이 들은 음식을 먹고 내가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밥 먹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배부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활에 전부 다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이러한 생활에 반영한 것을 전부 다 찾아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빨래방망이란다. 그 다듬이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도 황이라. 황인데 거기다 옷감을 갖다 올려놓고 두드려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다듬질을 다듬질. 네. 그 다듬질을 하는 것, 다듬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거기에 담긴다는 거예요. 다. 네. 뭐가? 하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기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질을 해서 반질반질해지면은 그것을 옷으로 해 입히고 그것을 갖다가 입고 하늘의 뜻이 드리워진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뭐예요? 하늘의 뜻에 그릇된 짓을 안 하면은 부귀가 생긴다. 어떻게? 거기에 한쪽에는 수명을 얻고 한쪽에는 복이 온다. 그래서 다짐에다가 수복을 써놨어요. 그래서 수복이 생기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에 이상이 없고 즉 삶에 이상이 없고 또 내가 그 삶을 건강하게 누리는 것. 네. 그 누리면서 하면서 그 복이 생기면은 그 안에서 꽃이 피는데 그것이 모란이라. 그게 부귀와 영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디미에까지도 그렇게 담았다. 네. 물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에 듣고 자는 이불을 뭐 어느 날 갑자기 원앙침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봉황침이에요. 그 봉황이 뭐예요? 드리워져서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을 지닌 자식을 얻기를 바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그 집에서 자는 목적이다. 네. 이와 같이 모든 생활에 그 본질을 그런 식으로 담아놨어요. 내가 어제 아랫게 내가 보니까 진품명품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진품명품을 보니까 청자로 된 요렇게 생긴 그 베개, 청자로 된 옛날에 목침을 짓는데 이제 청자로 가지고 이 청자 침을 만들었어요, 목침처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꽃도 새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도 날고, 그 다음에 또 구름 문양처럼 이런 문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있어.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청자 연화문 침이라 한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 그래서 내가 보고 참 보니까 참 답답다 내가 하고 느꼈는데, 왜 그거 하나를 헤아리는 사람이 없더라. 거기에다가 해놓은 그 목적이 하늘의 뜻이, 이것을 비고 자는 놈이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하늘의 뜻에 의해서 지혜를 얻고, 삶의 근본을 얻는 것을 여기다 다 표현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근본이 항아리다. 이 항아리라는 거 이거요,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아리가 담긴다는 거예요. 아리가. 항은 이게 독이라는 소리예요. 독이 항자고 아리가 담기는 그 그릇이라는 질그릇. 그러면 이 항아리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뭐예요? 삶의 근본에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항아리는 된장, 간장만 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김치도 담고 뭐도 담고 식량도 보관도 하고 전부 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 항아리에. 그리고 이 항아리가 나중에 어디까지? 서재에까지 들어가요. 고려 청자의 항아리는 그 고려 청자에 보면은 문이라 그러는데 운학문이 아니고 그게 공황이야. 공황문이고 그게 아리가 담기기를 염원해서 맨 요게 밑바닥에 보면은 이 청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 요렇게 표시를 했어요. 요래놓고 여기다가 전부 다 뭐예요? 천의문을 전부 다 요렇게 다 표시해놨어. 이게 이 천의문을 표시를 했는데 이 뜻도 모르니까 옷에 청자 재현하는 사람들이 이 천의문을 안 해. 요런 문양을 안 한다고. 근데 그래놓고 청자를 만들었대. 청자 항아리 만들었대 지가.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고 내가 묻고 마는데, 이 항아리가 요렇게 담기기를 염원해서 이 항아리 꽃 밑에 바닥까지 이렇게 담기기를 염원해서 이 청자를 고려시대 때는 뭘로? 그림으로 그리고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자는 이 우리의 개천의 근본적 본질을 청자라는 그 도기를 가지고 그림과 모양으로 전부 다 그 뜻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자는 그냥 만들어진 청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신석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살무늬를 갖다가 살무늬를 하나의 그림과 모양으로 전부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려 청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데 이것을 이 살무늬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천의 그 본질인데, 이 개천의 본질을 여기다 그대로 담았는데 이것이 분층으로 내려오면서 간략화돼 버립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고기 대가리 한 마리 딱 그려놓고
여기다 고기 한 마리 걸어놓고 끝. 네. 근데 이 고기를 그려놓으니까 고기 모양이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무기란 말이에요. 네. 이무기를 고기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무기가 하나의 근본적 본질. 절여놓고 이무기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뭐야 살무늬를 요렇게 해놔. 요렇게 살무늬를 해놓으니까 요것도 모르고 요것이 격자문, 여기 격자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천의 강림 원문이라고 그랬죠. 이무기가 하늘의 뜻이 별이 오져야 지가 용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요렇게 요 문양을 저기다가 덕에다가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전부 다 문양 하나까지도 거기에 담았더라.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영남루라는 그 누각에 가서 그 영남루 누각에 그 화병들이 쫙 있는데 보니까 화병 하나하나마다 그 산무늬가 다 틀리잖아요. 그 문양이 전부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전부 다 문양에다가 다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양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다. 지금 문제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간략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 항아리가 청자로 만들어지고 분청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가 나중에 백자에서 뭐예요? 소위 말하는 달 항아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달입니까? 달 아니에요. 그냥 백자 항아리일 뿐이야. 근데 백자 항아리인데 이것이 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아리를 가득 채우는 그 뜻을 담아서 어디로 서재까지 그 항아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지만은 우리는 장인들이 뭘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장인들이 뭔데 했다 생각해가 도공들이 지금 뭐 도자기 만들면 지가 뭔가 싶어가지고 설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손재주예요, 손재주. 네, 이 사람들은 손재주를 부린 거지 자기는 그게 뭔지는 몰라. 네. 우리 도공들이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자기는 도자기를 만들 줄만 알았지 그 도자기가 의미하는 바는 아무것도 몰라. 야, 저 가서 그 도공 그 하는 놈 그 그릇쟁이 저 그릇 만드는 놈 그는 불러와. 그러면 종놈이 가가지고 아야 어른이 오락하더라. 그러면 가서 어르신 불렀습니까? 너 요렇게 도자기 만들어 와. 그러면 지는 가서 만들어 오는 것밖에 못 해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야 이마 그 누가 그래 만들어라 그랬어요. 막 요렇게 만들어야지. 어르신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 깨내버리고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합격될 때까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식을 가진 뭐예요? 그 학식을 가진 우리 이 뭐예요?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네. 이 사람들이 문화기획자. 네. 옛날에 문화의 모든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통화대로 그걸 다 했어. 그리고 옛날에 양반들이 가만히 이렇게 뒷짐지고 이래 나와가지고 집을 지어도 떡 쳐다보고 있다 뭐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그게 법이라. 그것이 바로 그 분이 뭐에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이 문화기억자인 양반들 계급을 갖다가 전부 다 무언 계급으로 전부 다 묻고 무의도식 한 놈으로 전부 다 취급을 했거든요. 우리 문화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장인이 모든 걸 다 했다는 식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 문화의 가장 병폐가 뭐냐면은 문화기획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 문화가 지금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미랑 아리랑을 지금 축제를 지금 어제 이렇게 끝났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리랑 축제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해요? 5분에는 하는 게 뭐냐? 사명대사가 나와가지고 외놈 잡으러 다니는 거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내용도 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또 뭐 했냐? 그 전에까지는 뭐 했느냐? 강복군이 그냥 독립운동하러 다니는 그거 가지고 좀 주제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리랑의 본질이라는, 아리랑의 근본이라는 것을 하나도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그 단절, 다시 말해서 기획의 단절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하나의 근본적 뿌리다.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그 근본인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뭐예요? 이 전통 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근본적 자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경상남도니 뭐니 어디에서 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품을 해가지고 뭐 전시회를 한다 하는데 가서 보면은 뭐예요? 가서 보면은 하나도 지 작품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 왜? 전부 남의 거 뺏긴 거야. 어떤 놈은 요렇게 만들면 지는 요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또 요렇게 그렸으면 지는 요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그 왜 그렇게 했냐 물어도 지는 답도 못해. 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예요?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뭐야? 근본적 뿌리가 없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죠. 요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 국악교육, 이 국악이라는 국악교육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아예 없어요. 기껏 해봐야 국악교육이 하나 음악 시간에 교육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국악교육을 하는데 뭘 가르치느냐? 장구 치는 거. 이 장구 치는 거, 깽가리 치는 거, 이 치는 것밖에 안 가르쳐. 그러니까 내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청주에서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래 다니면 중학교를 다니면서 뭘 가르치느냐? 국악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국악 가르치를 지가 가르쳤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다. 그래서 내가 올리는 거 보고 내가 그랬지. 야, 장구를 왜 치냐? 북을 왜 치냐? 깽가리를 왜 치냐? 물으니까 이 양반 한다는 소리가 입이 딱 다물게. 왜 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러면 왜 치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왜 어떻게 두드릴 것이냐? 그 지가 요렇게 두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의 치는 방법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그 애는 그거 숙달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더 이상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네. 요게 지금 현재 국악교육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딨냐? 바로 양악에 있다. 양악은 트럼펫을 부는 놈이 트럼펫을 왜 부는지 지도 몰라. 그냥 소리만 잘 불면 돼. 피아노 잘 치면 돼. 그냥 그놈은 피아노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그 소리가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전혀 상관이 없는 악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악의 기준을 두고 국악을 가르치니까 그런 모양새가 딱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국악을 가르친 사람들이 전부 다 양악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국악의 그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예. 그래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풍물을 하는데 지가 왜 상무를 돌리는지 지도 모르고 머리가 뱅뱅 돌도록 상무만 돌리는 거야. 그 왜 돌리냐 물으면 지도 몰라. 그러니 이것을 언제 돌리고 언제 뭘 해야 될지를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국악이라는 그 자체의 장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국악 방송을 들어보면은 국악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뭐예요? 기타하고
깽가리하고 뭐 하고 섞어가지고 막 가야금하고 섞어가 하는 그게 국악교육. 요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발전인 줄 알아. 예. 다시 말해서 우리 국악의 근본적 본질은 하나도 모르니까 들이 딱 섞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음악이라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국악 발전이라. 지금 그렇게 새로운 국악이라.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푸전국악이 푸전국악이라. 예, 푸전 국악이라 그러죠. 푸전국악이라. 예. 뭐 푸전 음식이라 하듯이 예, 푸전. 막 그냥 짬뽕이라.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진 근본적 요인이 바로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 근본적 요인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근본적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걸 가르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국악 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을 뭐 교육 그 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교육의 어떤 개혁 뭐 또는 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는 세미나 같은 거 한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육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하느냐? 전부 다 제도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볼 때는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을 바꿔야 돼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악을 가르치든 아니면은 우리의 그 어떤 정신문화를 가르치든 이런 것을 우리 정신문화에 대한 것은 아예 교육에 없어요. 네. 교육 자체에 없다 우리가. 근데 근본이 없는데. 네. 교육 자체에도 없고 단지 우리가 역사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역사의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고조선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개천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할 뿐이에요. 네. 이 개천이라는 말을 한마디 하는. 요렇게 지금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본인 요 개천이라는 말이 요렇게 하나 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에 그 이목수라는 교수가 내하고 참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만났죠. 그래가 내 아리랑 책 저게 2015년도에 나왔을 적에 그때 바로 그분이 사봤어. 네. 근데 그분이 사보고 서울에서 내를 만나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에 스님 오시면 나하고 만납시다. 그래 만나.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임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은 전주대학교에서 금속공예학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속을 가지고 뭘 만들고 이렇게 장신구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게 금속 공예학과장이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평생을 가르친 사람이라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홍익대학교 출신이고 홍익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제 한 번이 만났더니 아리랑 책을 먼저 보내줬단 말이에요.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 그래요. 스님, 내한테 고개를 다시 탁 숙이면서 정중하게 숙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느냐면은 스님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 왜 뭐 때문에 고마운데 내가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평생을 금속 공예학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의 장롱에 그 붙어 있는 금속 그 편들이 조각조각 있는 그 편들이 10쇠까지 물고기 10쇠까지 이게 전부 다 해서 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러면 금속 공예학을 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 그것을 스님 책을 3분을 정독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대학 교수가 저걸 3분을 정독을 했다 그러더래 자기가. 아니 무슨 책 뭐 저것 가지고 정독할 게 뭐 있노 하고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뭐냐면 스님 그 아리랑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천 이야기 아닙니까?
개천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양반이 대학 교수니까 그걸 찍어버린 거야. 딱 안에. 예. 안에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찍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스님 아리랑 책 쓰신 거 아닙니까?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당황스럽더라고. 임 교수님 전국을 찌르시네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스님 진짜 이거 고맙습니다. 제가 그 책이 아니랐으면은 아직까지도 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그 무지랭이로 살 것인데 그렇죠. 스님이 이 책을 저한테 주신 걸로 인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제대로 된 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분은요 내보다 나이가 5살 많아요. 예. 많은데도 식당에 가면 문 열어놓고 내보고 먼저 들어가. 스승님이. 또 그 자리도 제 상석에 내보고 앉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음식도 뭐 드실랍니까? 내보고 딱 하면서 요거 오늘 대접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은 항상 그렇게 편하게 내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오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또 친구로 있는 사람이 두시영이라는 화백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아리랑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아리랑을 내가 하는 아리랑을 이해를 한 거야. 그 같이 모여가 거기서 같이 우리가 살아서 그 대화를 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아리랑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 두시영 화백이라는 사람이 그걸 표현을 하면서 그분이 내가 저 아리랑 책을 줬더니 그걸 읽어보고 감동을 해서 내한테 뭘 써보냈냐면은 목둘에 이만에 오는 그 강목에다가 예. 거기다가 아리랑이라는 걸 내용을 쫙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걸 내한테 선물이라고 지난번에 보냈어요. 옛날에 보냈어 그것도. 네. 한 10년, 20년 정도, 15년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받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걸 내가 채탁을 해서 지금 깨끗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 그렇게 아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천이 뭔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아리랑입니다. 바로 이 아리랑을 우리는 개천이라는 말과 아리랑이라는 말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개천이라는 말이 아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그 근본을 열어서 그 근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말이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그에서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서리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리랑과 서리랑이 하나의 그 본질이고 모든 우주 대자연의 그 현상을 이루어내는 것이구나 하고 감탄한 말이 아라리라. 그래서 요 말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다. 네. 요것은 본불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해주라. 네. 그리고 요 리는 신통이라 했어요. 이 신통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신통하다, 신비롭다. 그 근의 하늘에 그 천해주가 드리워져서 그 일으키는 그 자체가 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분이니까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아리랑. 네. 그러니까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전부 다 헤아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써는 정멸이라는 소리예요. 이 정멸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이 드러나 있는 이 우주 대자연의 본질이 뭘로? 근원의 본질은 아로 들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정멸이라. 천의 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이거 정멸이라. 그것이 신통하잖아, 들어가는 자체가. 그러니까 서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랑으로 드러나고 서리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 자체를 전체적인 이 모습이, 형상이, 그러한 일어나는 형상이 신통하구나 하고 노래한 거예요. 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아가 일으키는, 이 아가 일으키는, 천의주가 일으키는 이 재반, 이 현상, 이 모습이 얼마나, 이 모습이 나는 상이거든요. 이 상이니까 이 상이 얼마나 신통하냐, 이렇게 우리는 노래했다. 그냥 아리랑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리랑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노래했다. 노래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요렇게 하늘의 뜻이 개천을 이렇게 헤아렸는데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일으키는 그 현상세계, 그 현상세계가 일으키는 그 본질, 그것을 제세유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드리워져서 그 하늘의 땅에 드리워진 그 모습대로, 그 작용대로 그 일어나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세유화라. 그 하늘의 뜻에 저버리지 않고 그 하늘의 그 제세유화, 즉 하늘에 일으키는 그 모든 우주 대자연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 이념에 제세유화는 빼가지고 어디다 달아나 뿌리고 없고 홍익인간만 가지고 교육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근본이 없는 교육 이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근본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홍익인간하자, 이런 엉터리 같은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개천이 가지는, 그 아리랑이 가지는 노래의 의미나 또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그 근본인 제세유화라는 저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단지 한문으로 써놨을 뿐이고 단지 아리랑이라고 노래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신문화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체계화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천부경을 갖다가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3회에 걸쳐서 내가 그 천부경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내용이 제세유화 내용이에요. 홍익인간 내용입니다. 천부경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세유화 이야기고 홍익인간의 이야기라. 그래서 천경, 내가 지경, 인경이라고 해서 세 개의 경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천경은 바로 하늘의 제세유화 중에서 저 이화가 일으키는 것, 제세가 돼가지고 이화가 일으키는 것을 천경과 지경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을 일으키는 근본이 인경에다가 내가 담아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천부경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현재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전부 지금까지 살핀 거예요. 살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문화에 다 저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가 살을 이렇게 들여놓고 여기다가 천여줄을 다 그려놓고 이게 항아리잖아. 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살무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그 모양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행성군 속에 들어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그 한 것은 우리 문화에서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표현. 네. 어디에 가나 전부 다 그 내용이 다 그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제 우리가 저쪽에 여여정사에 에서 강의를 할 적에 그 여여정사 스님이 도맹 스님이 그 강의를 듣고는 일본 갔는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던 게 더 보이니까 막 사진을 찍어가 내한테 보내고 뭐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말씀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범어사 대웅전 문짝이에요. 대웅전 문짝이에요. 그러면 범어사 대웅전 문짝에다가 왜 여기다가 이런 삼태극을 문양을 여기다 그려놨냐? 불교는 뭐예요? 아리랑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어. 네. 불교를 아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기다 저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해놨냐면은 여기에 보면 할머니가 격자문으로 딱 있잖아요. 전부 하늘의 뜻이 드려지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염원해서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면은 이와 같은 아리랑이 펼쳐지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 페이스북에 내 그 글에다가 잠시 그 부처님 이야기를 그거다 내가 그 모범연화경 방편품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다가 다음에까지 이어간다 하면서 내가 중간에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그 잘라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아직까지 이제 그 내용을 뒤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바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범어사에 있는가 하는가 송강사에도 가도 있고 서남사에도 가도 있고 다 가고 있어요. 통도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문양이 특히 어디냐 관세음보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관세음보살 정각에는 다 표현되어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했던 불교는 우리가 이 불교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교자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하여튼 뭐 어쨌든 한번 하고 갑자기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 불교는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불교는요. 중국의 조사들이 이야기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갖다 분명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조사들은 불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 현상을 불교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똥막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까지는 그 양반들이 뭔가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까지 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조사의 자기 이야기지 이것은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불교가 그 조사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의 본질을 몰라요. 중들이
지가 요롱을 흔들고 있어도 요롱을 왜 흔드는지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요런 이거 왜 흔드냐 하면 지금 몰라요. 목탁을 왜 치냐 하면 장단 맞추려고 소리해요. 네. 그러니까 그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드는 본질을 모른다. 이 모르는 통에 뭐야? 한국 불교는 지금 현재 뭐로? 무지랭이 불교가 돼가. 지금 이게 지금 무엇입니다. 그래서 저 모양을 보고도 법무사 중들이 저게 왜 저래 그리는지 지도 몰라. 지도 모르니까 뭐예요? 불교에서 전통 문화를 수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그 불교 전통 문화를 수용하려고 하면 다른 데다 가지 뭐 하필이면 대웅전 문짝에다 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부채다 있죠 부채. 부채 가운데다가 왜 저거에 그 성태극을 그려놨을까요? 아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부채가 뭐예요? 살이 드리워져서 그 살에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나오면은 그 바람이 속에 뭐가 들었어? 하늘의 뜻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풍류라 그랬죠. 네. 구규 현묘 지도라 그랬잖아요. 지도. 다시 말해서 현묘한 도가 거기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도가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천지인으로 어우러지는 이 세상이다. 근본적인 본질이다. 이것을 저렇게 뭐예요? 부채 하나에도 담았다. 이것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뭐예요? 정신문화, 즉 을을 담지 않으면은 그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을을 담게 해요. 이 을이 담기지 않으면은 우리 문화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적두기와 똑같다. 그래서 이러한 을을 담은 문화, 그 을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생활이었고 문화였고 모든 삶의 근본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것도 보여드렸죠. 약 하나 가는데도 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가 약 가는데 약 가가지고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의미를 저기다 그대로 다 담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러한 모양 하나도 지금 이제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니고 이것을 지니고 우리가 사는 그 근본적인 본질은 한국인의 숙명은 바로 대천선화 하늘을 대신해서 뭐예요? 그 뜻을 그 뜻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널리 그 뜻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화자가 될화는 될화. 그래서 이 광화문이라고 했잖아요. 광화. 예. 이 광화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늘의 뜻이 드리워서 그 뜻대로 되게 하는 문이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대천선화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숙명이에요. 숙명.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부터 그 하늘을 헤아렸고 그것을 갖다가 근본으로 우리의 정신문화의 본질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인류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을 전파시키는 다시 말해 하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근본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인류 내 그 근본으로 삼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숙명이다. 그래서 대청선화라는 이러한 그 하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개체 하나하나가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 네.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왜 사느냐 물으면 쥐는 왜 사는지 몰라.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가진 그 근본적 본질을 전 세계의 인류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갖다 근본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그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잘하면 뭐 하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국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문화를 향유하고 그것을 갖다 발전시키고 그것을 근본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세계인들이 야, 저놈들은 희한한 놈들이 다 있다. 왜?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